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매일매일 찾아오고 있는 동영상 뉴스 8월 3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오늘 주요 헤드라인 먼저 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심층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 취업 서비스 이용해서 이직하는 성공자가 우리 여행업계에 그렇게 좀 잘 알지도 못하고 좀 성공자가 굉장히 숫자는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정보 차원에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방역 상태만 보면 지금 현재 뭐 다시 이제 그 델타 변이로 좀 그 확진자가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방역 상태만 보면 다음 우리 한국과 트래블 버블을 할 곳은 홍콩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스페인 관광청이 빠에야 월드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월드컵하면 축구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축구와 아이스크림만 알고 있는데 스페인 전통 음식 빠에야도 월드컵이 있다는 소식 내용을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예비 창업자를 위한 관광 창업 아카데미 개최한다는 소식, 그리고 무슬림 친화 관광시설 확산에 나선다는 소식, 해외 여행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은 그 외국 동전 있잖아요. 이거 환전이 안 됐잖아. 이제 요거 관련한 그 이제 된다는 거 전해드릴 거고, 아시아나 항공이 콜라보 챌린지 이벤트 진행하고요. 제주항공 역시 기내식 카페 여행 맛 2호점과 3호점 오픈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프랜차이즈 관련, 유통 관련 매체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제주항공이 기내식 카페 2호점, 3호점 오픈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8월 3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이후 여행 업종을 떠나서 다른 산업으로 이직이 예상보다 좀 저조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행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업종이라고 봅니다. 예. 이곳에 몸담았던 분들은 비록 좀 박봉이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무슨 뭐 골치 아픈 뭐 그런 업종보다는 우리 여행 업종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 업종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죠? 예. 자,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가 지난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입니다. 1월부터 실시하고 있죠. 여행업 특별 취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여행업계에 계시다가 이직하신 분이 967명에게 취업 상담 또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967명이 받았는데 이직에 성공하신 분은 한 145명 정도만 타 업종의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죠.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용위기 업종의 경우 여행업, 관광, 숙박업, 그다음에 면세업, 항공기 취급업, 조선업 등 이렇게 돼요. 이 중에서 여행업과 관광, 숙박업의 경우 대부분 서울고용센터 특별지원 취업 지원업 중에 선정이 돼 있어요. 왜냐? 이 여행 업종이 서울에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고용센터 특히 강남 쪽 위주로 해서 이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1월 15일부터 서울 지역의 여행업 이직자를 대상으로 서울고용센터의 여행업 특별 취업 지원팀을 설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행업종 종사자의 경우 상당수는 고용부의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저희 그 가까운 사람들도 이 제도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 차원에서 겸사겸사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업계 관계자들이 이제 희망 고문과 같은 것으로 조만간 여행업종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팽배한 상태로 여행업계를 못 떠나거나 안 떠나거나 또는 막상 이직할 곳이 없는 상태라고 분석들을 하고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여행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내에
유관 기관과 협업을 해서 서비스 수요 조사, 그다음에 메일링을 통한 홍보, 그리고 미니 잡페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우리 난 이제 여행사 떠나야 돼 그러신 분은 고용노동부 이용하세요. 예? 괜히 뭐 쓸데없는 거 이용하지 마시고, 그래도 아마 좀 신뢰가 되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이런 거 이용하실 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걸 이용하는 게 좋아요. 예. 특히 여행업 특화 서비스로 여행업 종사자 관심 분야 특강 개최, 동종 분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여행업종 구인 수요 적극 발굴 연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행업 이직자의 다수 재취업 업종, 훈련 업종 등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중심으로 개인별 취업 희망 업종을 함께 고려해서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상담하면서 선생님한테는 어떤 이런 게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이렇게 받고 추천도 받고 이런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자세한 문의 어디다 알아보냐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센터별 특별 취업 지원 업종 선정표가 있어요.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저희 텍스트 뉴스에도 나와 있고, 더 많이 궁금하다 자세히 그러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라고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를 혹시 우리 여행업계 이제 떠나실 분들이나, 아니 나는 잠시 떠났다가 다시 언젠가 올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이런 정보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정보가 되셔서 어떻게든 우리가 일단 완전 다 여행업종 떠날래 하시는 분은 또 어쩔 수 없지만, 난 잠시라도 떠났다가 다시 올래 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좀 양질의, 좀 나한테 맞고 그런 거를 좀 원한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10분 활용하시는 거에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홍콩이요. 방역이 이번에 아주 그냥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일상 회복 지수에서 홍콩이 1위를 차지해요. 1위. 예. 백신 접종률 1위는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82.9위, 우리나라가 18위. 예. 세계 평균 66점인데 홍콩이 90점 이상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확진자 수가 최근에 거의 제로에 가깝답니다. 홍콩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지금 방역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발빠른 어떤 국경 통제, 역학조사로 확산을 좀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뜻하지 않은 변이 바이러스 출몰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막 방역에 구멍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또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홍콩은 어쨌든 국경 봉쇄라는 좀 단호한 조치죠. 강력한 조치죠. 그래서 강력한 제한을 통해서 또 우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취약할 것으로 좀 우리가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상을 깨고요. 7월 27일 현재 홍콩 감염자 수는 총 11,987명에 불과하대요. 그리고 이는 동남아 다른 국가에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낮은 수치고 한국과 비교해도 놀라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홍콩이 이제 어떤 사스 때 또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정부의 이런 방역 시스템에 동참도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해당 국가의 공중보건 정책과 방문객의 안전 여부가 여행지 선정의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홍콩관광청은 적합성 평가 기관인 홍콩 품질 보증 기관과 협력해서 표준화된 위생 프로토콜을 시행하고요. 홍콩 전역을 대상으로 위생 및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화되는 위생 프로토콜은 쇼핑몰, 호텔, 레스토랑, 소매 가게, 버스 회사, 관광명소, 여행사 등 관련 업체 모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에 따라서 현재 홍콩 현지에 2,500여 개 관광명소, 식당, 매장 등은 이미 홍콩 품질 보증기관에 등록을 마친 상태고요. 향후 1년의 위생 점검 및 전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만 함은 물론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요. 평가 통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작위 방문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홍콩 관광청 관계자는 대면 환경에서의 자유로운 소비와 여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고요. 여행 산업 전반에 걸쳐서 보건 위생의 전반적인 표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새롭고도 표준화된 위생 문화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이대로라면은 조금 우리나라가 그 좀 다음으로 그 트래블 버블을 맺어야 될 것은 홍콩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좀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홍콩 관광청은 언택트 뉴노멀 시대의 대표 키워드로 이런 것들이 대표 키워드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FIT 또는 자연을 만끽하는 아웃도어 그리고 호캉스에 집중한다는 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이 자랑하는 야경, 미식, 문화예술도 새롭게 리브랜딩해서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홍콩 관광청 관계자는 여행 재개를 위해 홍콩 정부와 관광업계 협력하고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여행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고요. 언제든지 홍콩 여행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레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하겠다는 얘기지. 예. 아무튼 자, 우리나라 다음 트래블 버블은 홍콩이랑 맺었으면 개인적으로도 바라봅니다. 예. 쓸데없이 뭐 딴 나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스페인 관광청이 8월 15일까지 뭘 해요? 뭐냐? 캠페인을 하나 하는데 이른바 빠에야 월드컵 2021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빠에야 알죠? 음식. 대표적인 스페인의 메뉴죠. 자, 이제 빠에야는 팬이나 냄비라는 뜻이에요. 발렌시아 지역의 전통 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쌀과 그다음 고기, 해산물 재료로 해서 볶음밥 같은 거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자, 요 전 세계 사람들이 빠에야를 좀 즐길 수 있도록 매년 9월 20일 세계 빠에야의 날이 있대요. 지정을 해서 기념하고 있대요. 근데 요 이제 빠에야 월드컵이라는 것도 이제 요 발렌시아에서 열리는데 자, 요런 이제 요 캠페인 동안 세계 각국의 그 셰프들이 이제 참가를 해요. 참가를 해서 경쟁을 하는 거지. 이번에는 20개국 36명 셰프가 본선에 진출했대요. 그래서 8월 15일까지 온라인 투표 통해서 최종 8명만 결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요 진출권 획득하면 9월 20일 세계 빠에야의 날에 발렌시아로 초청이 돼서 결선을 또 치르게 된대요. 그래서 한국 대표가 이번에 나가요. 이상훈 셰프라고 있는데 그래서 좀 스페인 관광청에서는 요 셰프 응원하고 전 세계인들의 한국을 좀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한대요. 그래서 캠페인 참여자 중 총 30명에게 선물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관광청 한국어 공식 SNS 계정에 팔로우 하신 후에요. 각 채널별 캠페인 게시물에 응원하는 참가자의 이름, 응원 메시지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선물도 받으시고 빠에야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또 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소정의 선물이 뭔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 저기 중국 저기 어디에 보면 그 빠에야 음식 조금 개인적으로 내 돈 내고 사 먹긴 좀 값이 좀 나가는데 그런 거 시식권 이런 거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기 관광창업 아카데미 개설하고 오는 20일까지 참가자 모집한답니다. 이 과정은 관광 창업을 장려 지원하고요. 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9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간씩 총 6주에 걸쳐 진행되고요. 관광 아이템 기획부터 비즈니스 모델링, 사업계획서 작성, 모의 피칭 대회 등 이론과 실습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네요. 과정은 온라인과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좀 변동은 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신청은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 사업자들은 못해요. 아카데미 신청 및 관련 세부 내용은 관광기업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tourbig
tourbiz.or.kr 공지사항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해외여행 가서 그 환전했는데 동전은 우리가 일반 인행이나 어디죠? 공항에서 환전이 안 돼요, 동전은. 그래서 애물단지 아닌 애물단지야. 해외를 자주 나가시거나 똑같은 나라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또 그 동전 놔뒀다가 또 가서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애매하죠. 애물단지.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무인 환전기를 통해서 동전 환전소 서비스를 홍보를 재단에서 서울관광제에서 한다고 합니다. 서울관광 플라자 1층에 방문하시면 누구나 쉽게 요 소액 외화를 환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반응 좋으면 시내 주요 관광정보센터 통해서 확장한다는 예정인데 요게 이제 그 16개국 총 91개종 동전 환전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여러 국가의 동전을 한 번에 환전 가능하고 수수료는 시중은행보다 저렴하대 약 35%부터 책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싼 건 아니네. 이용 방법은 모바일 앱 동전 환전소를 통해 보유 화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서울관광 플라자에 설치된 동전 환전소 키오스크를 방문해서 동전 환전소 봉투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한 후 봉투에 16개국 외화 동전과 지폐를 넣고 키오스크에 투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화로 환전된 금액은 등록한 계좌에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체인지 포인트의 동전 환전소 서비스는 연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오픈, 환전된 금액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 확대하겠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요 업체가 어디냐면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모전 통해서 뽑힌 업체래요. 그래서 체인지 포인트라는 회사래요.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이게 이 회사에서 한 건가 보죠. 제가 그 어디죠? 그 월계 이마트 1층에 가면 그 이게 있어요. 키오스크가. 이게 이 업체 산 건지 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한번 가면 이만큼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가면 환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회사 건지는 아직 확인 안 해봤지만 아무튼 혹시 모르셨던 분 있으면 요거 활용해서 원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올해는 또 해외여행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제주항공에서 운영하는 기내식 카페 있잖아요. 요게 이제 확장을 2호점과 3호점을 연달아 오픈한대요. 그래서 이게 1호점은 마포구 AKN 홍대점에서 운영을 했는데 요게 이제 7월 28일까지 마무리됐다네요. 7월 28일. 그래서 8월 10일이랑 12일 날 애경 플라자 분당점과 8월 10일에는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긴 좀 거시기 하네. 자, 여러분 날씨가 이제 한풀 그 일기예보는 이제 계속 지속될 거라는데 지난주보다는 한풀 꺾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 이게 딱 벌써 피부에 피부에 딱 저같이 예민한 사람 피부에 와.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한 풀 아니면 0.5풀 정도는 꺾인 것 같아. 예. 조금만 참으면 우리 이 더운 여름도 지나갈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여행업계 화이팅!